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순서를 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자기 주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이요. PPT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네, 자기 주도 역량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하나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열심히 배워서 간다, 가정에서 꼭 적용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네,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 질문을 던지는데, 자녀가 어떤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제가 그래서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조금 길게는 못 드리고, 시간 관계상 10초 정도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실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실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좀 큰 소리로 내 자녀가 어떤 리더로 성장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리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한 분만 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어머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 네, 정말 저 이렇게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정말 다 듣고 싶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런 유형의 모든 리더들이 다 가만히 보면 당연한 거지만 리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도성이라는 거를 그 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도성이라는 거는 그 안에 책임감도 있고 자기관리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주도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이거를 좀 반대되는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더 많이. 그래서 제가 자기 주도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짧지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틀어주세요. 대학교 수강 신청도 학부모가 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대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발굴되고 있는 한 사진입니다. 대학교의 공직을 같은데요. 학사 관련 문의를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학사면은 지금 대학교가 맞는데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하자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초등학교나 있을 법한 문구들인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각성 학부모 일부지만 계속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한다 이런 소식이 잇따르고 있었는데, 이게 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의 학부모가 각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나 보네요. 네, 대학 교직원들 사이에 급성 학부모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수강 신청을 대신 해준다거나 대학교에 자녀 대신 항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의 졸업 요건을 묻고는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니까 답은 부모인 나한테 해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지나친 간섭과 의존을 하던 학부모의 경우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회사에 전화하는 부모도 있다. 자녀가 인형도 아니고 자립심을 키워줘야지 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게 이 부모님들도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대학생이니까 좋은 지식을 쌓아서 사회에 진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개입이 지나친 극단적인 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언제 어디까지 내가 도와줘야 하나, 개입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아이가 이 정도 컸는데 이 정도는 좀 스스로 할 때는 되지 않았나? 답답하다. 또는 아직 너무 어린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또 기도도 쉽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 강의도 보시고 또 자료도 찾으시고
교환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엄마의 절대적인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의 개입 방식을 좀 5가지 유형으로 나눈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PPT 있는데 글씨가 좀 조그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엄마에 가까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이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엄마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유형은요, 개입의 유형에 따라서 과잉형 엄마를 가져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엄마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 커서 많이 해주고 싶은 유형 중에 하나세요. 이게 내 자녀가 누구랑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고 싶고 저것도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그 동기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아이는 엄마의 분신처럼 대해서 좀 정말 잘하고 잘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를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는데 저는 이걸 좀 쪼개서 본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쪼개서 보는 거예요. 크게 배우시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부족한 게 그 조각조각에 있으면은 다 채워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이야기를 조목조목 해주는데 이게 아이 편에서는 뭘로 들릴까요? 약간 잔소리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엄마의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하지 못하면 잘 좀 하라고 좀 다그치듯 얘기하는 그런 부모는 엄마라고 엄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엄마들에 있어서 그 교육이나 양육의 기준은 뒤처지지 않게 무조건 많이 약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잉형 엄마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에게 좀 지나치게 나이에 비해서 좀 의존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좀 어머니가 좀 앞서서 다 해주다 보니까 좀 수동적인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 작은 문제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리더십 있게 이끌어본 경험이 좀 부족해서 학교 생활에서도 보면은 좀 쭈뼛쭈뼛 거리는 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잉형 엄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소심형 엄마라고 분류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소심형 엄마는 굉장히 어찌 보면 트렌드에 민감하신 엄마예요. 유행에 민감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머님들 중에서 좀 정보가 빠르신 분 그리고 서치도 잘하시는 분 그렇게 찾기도 잘해주셔서 이 어머님들도 마음은 출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 뭐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좋은 걸 잘 찾고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어머니가 아직 교육관에 확신이 있으시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좀 너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아이도 처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흔들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를 해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시거나 또 그냥 너무 쉽게 보내버리시거나 이런 유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조금 약간 일관성이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또 뭔가 너무 좋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이거 힘들어. 좀 애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좀 끈기 있게 뭘 해봐. 주때 딱 가지고서 어머니가 뜻을 딱 세우고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안 맞아? 앞으로 안 맞나? 따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그만두게도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아이가 좀 어떻게 자라냐면은 끈기와 인내력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좀 힘드네? 당연히 힘들죠. 뭔가 하는데 처음이고 이런데 끝까지 해내려면 열매를 맺으면 힘든 것도 사실인데 근데 엄마한테 좀 말하면은 우리 엄마는 좀 그래 그만두라고 좀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약간 제멋대로 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애들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해서 살짝 추진력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유형의 이제 투사형 엄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좀 예전에는 저희가 보면은 지금은 좀 안 그러신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좀 엄격한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좀 아이 잘 되라고 엄격하게도 하시고 좀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가정 분위기
분위기에서 자란 부모님들이나 혹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상처가 좀 안 나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좀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에 어떤 애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에 비해서 좀 더 크게 혼내시거나 또는 엄마가 좀 감정이 너무 이렇게 예전에 그런 상처에서 받은 감정에 너무 복받쳐서 좀 아이에게 좀 짜증을 쉽게 내거나 좀 아이가 버럭하거나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약간 슬픔이 있거나 조금 약간 아이가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좀 감정을 좀 잘 추스리는 게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내색을 보이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불안도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엄마가 있냐면은 코치형 엄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치형 엄마는 저도 이렇게 요즘에 낄낄빠빠라고 들어보셨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래서 아이를 리드하는 좀 되게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부드럽게 개입하고 아이가 눈치 못 채도록 말을 짓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되게 자연스럽게 개입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런 아이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바르게 습관이 형성되고 공부에도 재미를 느끼고 도전적인 미래를 개척하는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니콘 같은 아이와 엄마 정말 어디서 이런 이상적인 가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방임형에 강한 어머니신데 요즘은 정말 다들 바쁘세요. 맞벌이 다 하시고 그리고 다들 바쁘시고 또 좀 키워봤는데 좀 아이가 좀 자라보니까 좀 똘똘하고 똑똑해서 이 정도 키웠으면은 아이도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시고 학교에서도 또 별 얘기가 없으면은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실제로 아이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잘할 거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잘 못 챙겨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딱 생겼다고 바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다들.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착하고 좀 그런 아이는 우리 엄마 걱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좀 말 못하는 어려운 얘기는 좀 바로 꺼내지가 않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아직은 어른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물이나 과제물도 잘 못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부모님과 대화가 조금 부족하거나 좀 책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는 어떻게 좀 잘하는 게 약간 있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슬쩍 빠지기도 하고 또 바쁘셔서 그렇지만 엄마가 적재적소에 도움이나 적절하게 개입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또 행동과 기준에 대한 한계가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서 좀 문제 해결력이 좀 부족하다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막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엄청나죠? 집에서 나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자랐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떤 유형의 엄마였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는 굉장히 소심형 어머니셨어요. 소심형 엄마. 거기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가지 유형이 딱딱 문자르듯이 나눠진다기보다는 몇 가지가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섞이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그래서 저희 엄마는 소심형의 방임형 엄마가 섞이신 분이셨어요. 되게 맞벌이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저도 이제 남매인데 너무 잘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학원을 갔는데 저희 때는 뭐 주도형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그냥 너 다음 주부터 여기 다녀, 초등학생한테. 그래서 4학년이 되니까 엄마가 바로 학원을 다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하니까 하는 또 순종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순응형 인간이라서 또 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 관심이 좀 이렇게 팔려드셔가지고 또 학부모 모임 어디선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학원 추가 이렇게 이제는 초등학교
시작을 했거든요. 5학년 입학할 때 쭉.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엄마가 저희 때는 그 논리랑 영어가 되게 트렌드로 떠오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막 보내셨는데 기초는 없고 막 그리고 또 막 어디서 많이 시키는 학원을 보내가지고 엄청 달달 외우고. 근데 이게 동기가 이게 부여가 되지가 않으니까 어린 마음인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그래서 힘든 걸 또 뭐가 힘들다라고 조목조목 말을 못하니까 짜증을 좀 잘 내는 애였어요. 짜증내고 좀 울고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견디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저희 엄마가 좀 어떤 형으로 바뀌셨냐면은 여전히 기본은 방임형이셨어요. 되게 바쁘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코칭형으로 좀 바뀌셨어요. 그걸 제가 우리 엄마 코칭형이었네?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나중에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힘들진 않니? 너 뭐 학원 보내줄까? 예전에 그냥 무조건 너 다음부터 거기 가. 딱 이거였는데 이게 키워보니까 좀 아니셨나 봐요. 이게 경험적으로 좀 아시려고 이게 좀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도 막 이렇게 막 반항하고 이럴 때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저희 엄마도 이렇게 바뀌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유형들이 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머님들도 생각이 바뀌시면서 이런 유형도 바뀐 거라고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5가지 유형을 쫙 설명을 했는데 그 유니콘 같은 아이, 자기 주도형, 너무 자기 일에 개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좋고 배려도 하고 이런 아이로 모두 다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비천자녀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정말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기 감정도 조절하고 피곤해도 짜증 안 내고 숙제 많아도 넉넉하게 해내고 시험 결과도 다 좋아.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흐뭇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다음 장이요. 아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엄마의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주도성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법도 조사하고 생각해보면 과거의 경험도 해보고 책도 막 정말 많이 읽어보고 강의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공통적인 거는 어머님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어떤 믿음이냐? 내 아이가 결국에 잘 해낼 거라는 믿음. 이게 베이스로 깔려야지 자녀가 어설프고 미숙하고 화가 나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뢰관계가 맺어지고. 네, 다음입니다. 제가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엄마의 유형인데 내 자녀는 도대체 자기 주도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유인물을 보시면은 학년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냥 가볍게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 학업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좀 제가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한번 여러 자녀를 보내는 분 계시겠는데 하나하나 한 줄만 정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주 주도성을 이걸 잘한다, 동그라미 보통인 것 같은데 세모. 이거 좀 아직이다, X. 해보시겠어요?
단계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이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어머니들 체크를 얼마나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거 정말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여쭤보는 건데 제가 동그라미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 아마 동그라미 혹시 거의 20개 다 나오신 어머님 있으실까요? 오, 그러시구나. 박수. 갑자기 그냥 많이 나오셔서 네, 축하받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런 거를 몇 가지 항목들을 추려봤는데 예로서 자기 주도성이 나타나는 예를 한번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음이요. 제가 마지막 판입니다. 자기 주도성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윤주와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성이란 무엇이냐? 아빠는 예시를 본 거고 자기 주도성이란 무엇이냐에 있어서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도성이라는 건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닌 내가 왜 하고 있고 왜 하는지 알고 스스로 해내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주도성이라는 것은 아이에게서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에게는 주도성이라는 어떤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성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좀 선택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주도성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 그림 혹시 요즘에 많이 교육책에 많이 나왔는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OECD의 2030 학습 나침반이라는 건데 여기서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15 우리나라 2022 교육과정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관리 능력이 강조되어지면서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따라서 변했고 그리고 또 부모의 역할도 주도성을 기르는 그런 역할로 많이 변화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를 기르고 너무나도 기르고 싶기를 원하신데 그럼 도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윤주아 디렉터님께서 자세히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 제가 나왔습니다. 네, 가정편 쉬운 것 같죠? 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요,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한 가지만, 사실 분야가 6가지인데 제 목표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만 해보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OX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동그라미는 머리 위로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X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정해준 하루 일과를 아주 잘 지키는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높다. OX 하나 둘 셋. 옆 사람 보고 지금 막 따라하시는데 빨리 따라하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다 맞히셨어요. 박수. 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엄마가 짜준 네? 네, 엄마가 시킨 거를 잘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자기 주도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제가 약간 그런 딸이었는데 되게 순종적이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다 잘하고 근데 그게 주도성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주도성은 공부에만 필요한 능력이다. OX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옆 사람 보는 분도 없고 다 X 하셨네요. 네, 정답입니다. 자기주도성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주도성은 삶을 살아내는 큰 영역이고요. 학습은 또 그 한 분야인데요. 또 학습은 또 학습대로 또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다. OX. 약간
약간 이렇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답은 X입니다. 박수. 와. 지금 약간 제가 되게 다들 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동작을 하시는 걸 보고, 네,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자기 주도성이 높아도 계속 실패해보고 다시 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6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거 아세요?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6가지 팁 중 첫 번째, 네, 넘겨주세요. 구멍을 뚫어왔습니다. 일상에 땡땡을 제공하자.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범위를, 근데 사실 제가 뒷장에 여러분들 드린 미임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번쩍하고 그냥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범위를 넓히며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정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책임감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스스로 결정해서 실행하는 경험이 쌓이면 이제 아이들이 내가 주인이야 라는 그런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와,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혹시 보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일상에 선택권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정해주고 그냥 이 안에서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해볼 힘이 없으면 아이들은 주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 찾아가도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그런데 이런 딱 선택권 주라고 하면은 약간 바로 나오는 질문이 아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택권을 줘야 돼? 이런 질문 나오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한장 넘겨주세요. 여러 가지 반이 있지만 저는 오늘 돌아가실 때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맨 위에 거만 말씀드릴게요. 그 드린 종이를 나중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경계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경계 없이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이것은 방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범위를 정해주셔야 돼요. 야 오늘 너가 해야 되는 게 이게 있는데 이 안에서 뭐 먼저 해볼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선택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간식. 그냥 엄마가 맨날 정해주는 것만 먹고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도 그렇죠.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이게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이 돼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너무 많이 내나요?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 낼 때마다 엄마가 혹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일상의 선택권을 꼭 주시기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단 생활 습관 만들기. 주도성의 가장 기초는 다들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막 하루아침에 오늘 난 근육이 만지고 싶어 해서 배 복근이 막 생기진 않잖아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막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주도성도 근육이 자라듯이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 시간관리와 계획력에 기반이 되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도 사실은 이 습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루틴입니다. 루틴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일과가 쫙 짜져 있어서 오늘 아이가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할 일을 이게 루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아이들한테 부담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하게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실천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자 오늘부터 시간 계획표야 이렇게 해봐 아니면 과도한 일정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어렵고 이 일정은 아이들과 상의하셔서 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 정해준 거 내가 그냥 하면 수동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루틴을 잡는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되게 막 일어날 때마다 짜증 부리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 루틴을 딱 잡아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이 어려워하는 애들은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공부하기 전에는 먼저 책상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할 것의 목표를 3가지 정한다. 그리고 공부한다, 피드백한다. 이렇게 루틴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실천에 대한 루틴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3번째, 코칭 대화법. 이것은요,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성찰하게 만들어서 사고력과 자기 인식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지시가 아니고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이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우리 우수하시는 어머니들이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 중심 대화법인데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질문보다 지시를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하지만 이제 지시보다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께서 계속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질문 중심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인데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이들을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했어? 밥 먹었어? 이런 건 질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네,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학교 갔다 왔으면 오늘 하루가 어땠어?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오늘 요즘에 너 마음속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야? 이런 질문들 있죠. 자기 인식 질문. 그리고 2번째는 의사결정 질문. 야, 오늘 너 지금 이거 뭐 해야 돼? 어떤 거부터 하면 좋을까? 야, 근데 이거 너 만약에 끝내려면 몇 분 걸릴 것 같아?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할 시간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네, 하나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입니다. 자기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이들, 교사나 저희가 이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 같아? 너가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데려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절정 오셨거든요. 잠깐 봐주시고. 제가 있잖아요. 쉽게 얻어가면 쉽게 잊어버리니까. 1번. 선택권. 네. 2번. 루틴. 되게 네, 재밌게. 3번. 네? 아, 네. 집에 가면 6가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을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보다 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린 이게 잘 안 될 뿐, 급하게 그냥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그 초점이 노력,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지속했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래서 몇 점 맞았어? 이거보다 어떤 노력했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제 피해야 될 칭찬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능력 중심의 칭찬은요, 어떤 점이 있냐면 애들이 실패에 약합니다. 왜냐면 너는 너 원래 머리가 좋잖아. 이런 아이들은 뭔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 중심의 칭찬을 우리가 되도록 피해야 되고요. 결과만 강조하는 거. 결과가 1등 했으니까 이거 사줄게.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네, 그래서 외적 보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결과에 집중하시면 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당연시한 칭찬. 야, 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거 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 있는데, 네.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은 아이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당연히 해야지. 그럼 내 노력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이들이 더 도전하게끔 하지 못하는. 마지막 비교하는 칭찬. 누구보다 잘했네. 그런 거. 야, 너 누구보다 똑똑하잖아. 이런
내면의 내적 동기가 아닌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면 올려주시고, 이게 저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말을 안 뱉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옆 사람이 내 아이다 생각하고 여기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칭찬을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선택하셔서 옆 사람한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고, 네. 네가 직접 계획해놓고 실천하는 게 정말 멋졌어. 다들 칭찬 받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네, 하시고요. 네. 집에 가서 더 많이 하시길 바래요. 집에 가셔서 여기 말고 여기 앞에 보시는데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집에 가셔서 내 아이한테 어떤 거 할지 고민을 하시고 가십시오. 알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정 내 땡땡 부여하기. 그래서 힌트로 역할과 심부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를 맡는 경험이 자기 삶을 운영해가는 그 주도성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하기, 동생 돌보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을 통해서 이게 길러지고요. 작은 이것이 쌓여야 큰 학업과 진로를 이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정에 책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좀 부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많은 분들은 설거지를 시켰어. 근데 너무 깨끗하게 못해. 어차피 내가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하니까 그냥 엄마가 해주거나.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 책임감을 길러야 아이들이 밖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딸 중에 둘째인데요. 저희 집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어머니 나가시면서 항상 세 딸에게 셋이 알아서 너네 해라. 그래서 한 명은 빨래를 개거나, 한 명은 설거지를 하거나, 한 명은 청소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돌아오기 그 차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막 하는 척이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지금은 뭐 쉽게 뭐 어렵지 않죠? 그 가정 내 이런 책임, 이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설거지도 해보고 분리수거도 해보고 방정리도 해보고 가족과 한 약속도 지켜보고 이런 작은 책임들이 학습 계획도 세우고 시간 관리도 하고 목표 유지 같은 그런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에서 해봐야 아이들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자율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일을 가정 내에서 역할을 감당한다. 공동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잘 지키고 있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해보자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거 해보셔도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저희 아이들 중에 교사들은 알거든요. 사물함 이렇게 한 번씩 훑어봐요. 보면은 집 모습이 다 그려집니다. 아, 얘는 책상 어떨 것 같다. 감정이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네, 저도 뭐 담임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어머니들한테 제발 부탁드립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책 한 번만 열어보게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모든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이 6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패를 활용하고 실수의 기회를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실패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땡땡땡땡땡이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이것을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 정답이 나왔어요. 뒤에 보셨나봐. 가정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도전하고 싶고 해보고 싶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거 해서 잘못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희 엄마 좀 무서운 분이셨는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일은 그냥 애초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엄마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 근데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지혜롭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해주는 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점점 성이 돼가면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던 언니를 이제 동경하게 됐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원하는 걸 되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쫓아갔어요. 이전에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엄마한테 별로 혼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늘 혼나면서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엄마한테 혼날 일을 안 했던 거죠. 가정 분위기가 내가 무엇이든 이렇게 뭐 했을 때 그래도 뭐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 그때 아이들이 이 분위기 안에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뭔가 도전도 해볼 수 있고, 그래 좀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번에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이 태도는 자기 주도성을 위한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툭 튀어나오죠. 우리는 또 연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결국은 다 뭘로 귀결되냐면 부모님의 말로 귀결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부모님이 말로 해줘야 되고, 루틴도 말로 지도해줘야 되고, 우리가 말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실패를 했다 했을 때 한번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우리 또 역사관한테 실패한 내 아들, 딸한테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게 되게 오비거리실 거예요. 이거 평소에 안 쓰는 말이에요. 이번엔 잘 안 됐네. 너가 어려웠던 것 같아. 소리만 볼 수 있어. 근데 도전할 수 없어서 어떡해. 네. 저희 1번 기억 나시나요? 1번 선택과, 네. 2번 루틴, 3번 질문, 다들 5번째 들으셨나봐요. 4번 과정, 5번 책임, 6번 네, 저거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네. 이렇게 자기주도성 기르는 가정에서의 방법을 봤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네. 제가 이거 6가지 다 알고 그러면 이제 이미 저희는 도전할 수 없고요. 다음으로는 학교에서는 그런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기르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것을 훈련하지만 이제 사회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넘겨주세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강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어떤 그런 아까 학생 주체성, 학생 중심 이런 자기주도 교육과정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이게 되게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학생이 더욱 주체가 되는 그런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학교에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 컨설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비치자니 학교의 수업은 지금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저희가 더욱더 이제 살펴봤던 면이 얼마나 학생 주도적인 또 학생이 중심으로 하는 수업인가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더 강화한다는 것은 이미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수업들은 그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건 사실 교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쉬운 수업은 그냥 앞에서 혼자 강의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강의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강의하고 내려갔을 때 이제 저희는 이런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수업에서 아이들은 몇 %나 배웠을까? 거꾸로 던져보는 겁니다. 교사가 중심인 수업일 때는 제가 날 잘 가르쳤어로 끝나지만 이제 우리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은 뭐 영어 수업, 국어 수업, 사회 수업, 뭐 과학 수업. 그래서 그냥 한 차시에 그냥 뭐 우리가 뭐 해보자 이런 수업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이 가르치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체험장까지 가보는 수업들도 지금 진행되었고 아이들이 진로랑 연결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선택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분명한 성장이 있지만 얼마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또 얼마나 이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계속 이 성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형 수업을 계속 교사들에게도 강조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토론-토형 수업인데요. 토론-토형 수업은 뭐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도 길러주고 문제 해결력도 길러주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종이는 아이들끼리 소논문을 쓴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서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서로 적용해 보기도 하고 독서를 하면 저희가 그냥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도 해보고 또 아이들이 하부르타를 하면서 질문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학생 참여형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험학습 활동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아이들이 주도한 저 바자회인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바자회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애들이 돈을 뭐 어떻게 우리가 할까 했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물건을 우리가 가져오자. 아니면 야 내가 이번에는 내가 내 용돈 중에 얼마를 내가 내 시드머니로 낼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자회를 진행해서 생각보다 큰 수익이 벌어졌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어떤 절기 때 그냥 뭐 강의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프로젝트,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독서 동아리 친구들인데 자기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자기들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발표하고 또 서로 질문하면서 아이들이 그 주도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4학년부터 대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스스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자기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짤 줄 알고 계획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학습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기, 능력, 힘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행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저희도 좀 조사해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더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은 이거 가지고 상담 자료로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 되게 쉬워 보이나 어려운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실행이 있어야 되고요,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저 플래너가 되게 이렇게 빼곡한 게 있지만 보면 선생님들이 막 일일이 막 체크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계획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피드백되고 해보고 성찰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아이들이 그만큼 계속 자기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번씩 아이들 플래너 살펴봐 주시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와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배운 노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배웠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써보게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제 모든 반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몇 반에서 계속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3주, 4주를 하니까 아이들의 그 배움 효과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다 가르쳤는데 왜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끝날 때 우리가 너희들의 뭘 배웠는지 체크해볼 거야 하면서 계속 배움을 체크하고 아이들도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죠. 이러면서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갑니다. 그래서 뭐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시간 지나면 저희가 50% 이상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찰인데요. 쉽지 않은 그 성찰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영성일기가 따로, 뭐 감사일기가 따로, 이거는 영성일기, 감사일기, 그리고 저번에 말씀일기 자기 어떤 하루를 계획해보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결국은 내면의 힘이 돼서 아이들이 다시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빛의 자녀 학교에서 21일 자기주도 챌린지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조금 평상시랑 좀 달라요. 이거는 자율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21일 동안 내가 변화하고 싶은 거 작게는 1가지, 그리고 많게는 5가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데요. 신청이 어제부터 들어갔고 내일까지 하고 이제 마감하고 저희가 그 신청자를 모집해서 21일 동안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생활 습관을 바꿀 거야. 그럼 1가지 적어보고 나는 5가지 도전해볼게. 그래서 이걸 체크해서 내고요. 이거를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이거를 막 어렵게 하면 도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 신청한 친구들은 1가지 챌린지를 성공한 인증서를 또 배부하고 5가지까지 다 했다 그러면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또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야 20일 자기 챌린지를 한다더라 신청했지? 왜 안 했어? 이렇게가 아니고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보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쵸?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야 그거 왜 안 해? 이거 하면 뭐 이런 식의 말고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의 강의를 또 이렇게 준비하신 거 제가 봤는데 꽤 오랫동안 준비를 이번 6월 국어학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잘하고 있다는 학교들의 어떤 보통 교육에서 자기 경영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사례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학교 내부는 어떤가도 살펴보고 저희가 사실 이 자기주도 역량에 대해서 매우 진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이십니까? 학교는 어쨌든 21일 챌린지를 시작을 할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고등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참 의미 있고 뜻깊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국토종주 다녀왔었거든요. 참 아이들이 참 큰 도전이죠.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냐. 하루 건 60km, 20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 그 가방을 이제 본인이 싸게 엄마가 싸줬어요. 그래서 국토종주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진지하게 거기서 던졌었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전인가 굉장히 인상 깊은 외국의 표지판을 봤어요. 학교의 표지판을 봤는데 그 표지판에는 당신의 자녀를 제대로 기르고 싶은 돌아가시오라고 써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학부모가 자녀가 준비물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혹시나 준비물이 없어 그런 마음에 준비물을 갖다 주십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그 뜻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당신의 자녀를 제대로 기르고 싶으면 지금 그 준비물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빛의 자녀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우리 두 분 디렉터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세상에서 하는 자기 주도 역량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빛의 자녀들의 자기 주도 역량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게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주도 역량은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너가 네 삶을 잘 개척하고 계획하고 잘 살아봐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것의 고백은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 아이들의 삶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시작하는 자기주도 역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주도 역량을 배울 때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기주도 역량을 이루는 힘, 저기 보면 정체성 인식, 세상에서도 저렇게 표현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찰해야 한다. 실행과 성찰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언어로 좀 풀어보았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아는 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엇라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주도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를 깨달은 순간부터 나의 자기주도적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 계획과 수립. 계획 수립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이 있고 그것을 교육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이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너의 역량을 길러서 너가 개발해 라고 가르치지 발견한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아이들에게 분명 선물로 각 아이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성찰하라, 너를 돌아봐라, 자기 객관화를 하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훈련하고 배울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빛의 자녀들의 자기 주도 역량에 대해서 우리의 용어로 좀 풀었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 의미의 자기 주도 역량은 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힘. 두 번째,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능력.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 네 번째는 성찰과 개선입니다. 저는 이 자기주도 역량에 대해서 쭉 우리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건 교육의 철학이고 그 교육의 철학이 무엇에 기반이 돼서 우리가 이 활동들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세상에서는 교육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고 와서 도입하면 됩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갖고 왔어요. 그 안에 어떤 철학이 깔려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세계관이 심어져 있는지 모른 채 갖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는 자기 주도의 역량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청지기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청지기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세워보는 것, 아이들이 그걸 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 부모님, 나에게 주신 이 관계성 친구들,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은사,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이걸 내가 잘 써야 되겠다. 그거 잘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받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능력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도 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문제. 얼마 전에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3년, 4년이 넘는 학생들이 몇 찾아왔는데 이제 여학생들이 좀 찾아서 인사한다. 학교를 졸업한 지 3년, 4년 되고 대학교 3학년이고 4학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친구들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세상의 아이들이 이제 같은 학과에 너무 세상 사고방식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교제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안 만나요. 잘 안 만나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학교를 이 아이들이 보니까 그 아이는 산속에서 4년을 보내고 졸업한 친구들거든요. 산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었을까? 우리는 거기서 가르치고 사실 3년, 4년 뒤에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선택을 내리고 살고 있는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결국 그게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기뻤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이성교제를 배우고 사고를 쳤어요. 우리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힘이다. 그랬는데 이제 걸려서 반성하고 이제 이랬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면 족쇄가 풀어진 것 마냥 이제 내 맘대로 누구도 나를 이제 터치하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한 아이는 그제 이제 왔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어제 군대 입대 군 입대하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군대 입대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는데 작년 1년 올해니 그랬더니 저 해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무슬림 국가에 가서 대학생 선교에서 파송이 돼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는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겠지. 그리고 어떤 부대로 갈 것이다. 근데 참 군대는 너무 재미있는 곳이야. 왠지 알아? 나도 원치 않았는데 모든 환경이 새롭게 세팅되거든. 가면 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신나지 않니? 너라는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군대야. 너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너가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인지도 알지도 못해. 너가 선택하기에 따라 군대 생활 내내 교회를 안 갈 수도 있고 난 아주 무분별하게 살 수도 있어. 진짜 그렇거든.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표현하기 전까지. 그런데 그 학생은 이제 가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 됐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본인 것을 양보하고 또 주일에 출석하고 점점 그렇게 살다 보면 군대 내에서 소문이 납니다. 제 교회 다니며 예수쟁이, 크리스천, 기독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끝이군요. 박수. 생각보다 좀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금 같이 이 주제들을 놓고 오늘 그 나눠드린 것들을 보면 여기 배움 노트 있거든요. 저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부모학교의 교육이 지금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시간 15분간 진행됐거든요. 그냥 그 교육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작게나마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 배움 노트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늘 배운 거? 한 3줄만, 3문장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부모학교에서 기억에 남거나 생각나는 것을 한 3문장만 적어보세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오늘 수업 들었죠? 3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맨 앞에 우리 황 디렉터님이 자기주도 역량과 그 엄마의 유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고요. 자기주도 역량, 그리고 우리 윤 디렉터님이 이렇게 가정에서 6가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봤었습니다. 6가지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자기 학교의 자기주도 역량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질문 중심의 대화, 그리고 칭찬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말하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기도 좋지만 집에 가서 또는 이번 주 중 내일 한번 바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으셨으면 그것은 제출하는 것이 아니니 잘 적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죠. 네. 아웃풋 해보는 것이죠. 시험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고등학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교육과 교육 철학과 그리고 역량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들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에 대한 내용과 교육 방법 하나하나들이 결국 성령께서 이것들을 인도해 주셔야 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경영들을 계획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아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요, 기도해주는 리더요, 어느 조직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추는 리더, 그런 리더들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이 어린 시절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배워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급해도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부르며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주도 역량, 스스로의 삶을 잘 계획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보고 또 재수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청지기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경영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주님께서 아버지, 각자 우리 마음에 자유무지로 주시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주님,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마음껏 발현되도록 주여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착함과 노력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들이 청지기가 되어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의 자녀 학교의 교육이 이 청지기들임을 깨닫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이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과 이 나라와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야와 그것들을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한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내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 학교의 자기 주도적 역량의 교육은 바로 청지기 교육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학교의 교사들이 이러한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사와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믿고 학교의 이 방향성을 믿고 기도하며 하여 주시며 또 중보하여 주시면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에 잘 연합하여 가정에서 먼저 우리 아이가 청지기가 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배왼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우리가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백기를 들고 주님의 영역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주도 역량의 시작은 바로 이 주님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주님의 영역을 믿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교육의 영역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을 옮겨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빛의자녀학교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모학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래로 이전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들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1학기 이전에 학부모님들께 궁금한 사항들을 다 해소해드리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 중에 있고 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